できます。甘い。すげえ新鮮。これはやばいな。 밥도둑,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어떤 걸까요? 간장게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이 밥도둑, 도둑 맞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음식 관광 콘텐츠 33선을 발표했는데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선정해 관광객들이 여행 속에서 한국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죠. 이와 관련해 한 카드회사에서 지난 3년간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치킨, 삼겹살 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메뉴였지만 놀랍게도 간장게장이 3위에 오른 것이죠. 오늘은 외국인들의 최애 메뉴로 떠오르고 있는 간장게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얼마 전 BC카드에서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음식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외국인이 주로 결제한 식당 데이터에 따르면 치킨 및 중국집에서의 결제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워낙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많고 종교 등의 이유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간장게장이 새롭게 3위에 올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날 것을 선호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비가열식품인 간장게장의 인기는 정말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죠. 노르스름한 장이 담긴 게 껍데기에 밥을 비비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 한 공기 정도는 뚝딱 비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게장의 역사는 제법 오래됩니다. 삼국시대 이전에 쓰인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말의 문인 이규보는 게장을 먹으면 굳이 신선이 되는 약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선이란 죽지 않고 장수하는 사람인데 게장이면 불로초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 걸 보니 고려시대 사람들이 게장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신선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노랗게 익은 게장을 먹으며 술을 한잔 하는 것이 바로 신선노름이라고 노래했으니 말입니다. 게장은 임금도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조선 20대 왕인 경종은 평소 게장을 좋아했는데 하필 게장을 먹다가 체해 승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게장과 감을 같이 먹고 몸져 누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두 음식 궁합이 상극이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21대 왕인 영조가 게장으로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평생을 시달려야만 했으니 게장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조선 후기인 정조 때 활동했던 실학자 이덕무 역시 게장과 관련된 특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덕무는 선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적어놓은 사소절이라는 글에서 선비들은 게장을 먹을 때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게 껍데기에다 밥을 비벼 먹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비가 되어 조잡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게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 말입니다. 보기에 흉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체면을 중시했던 조선의 선비들조차 모양새가 빠지건 말건 게 껍데기에 밥을 비벼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덕무는 상추쌈을 놓고도 부녀자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상추쌈을 크게 싸서 먹는 것은 보기에 흉하다며 조심하라고 하셨던 분이니 게 껍데기에 밥 비벼 먹지 말라는 훈수가 이해도 갑니다. 음식문화평론가인 윤덕로 씨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도 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게장의 지위는 좀 특별했는데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를 넘어 기원전 11세기 무렵인 주나라 때부터 하늘에 바치는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주나라의 예법을 적은 주례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한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음식의 예로 해설을 들고 있습니다. 후한 때 사전인 성명에는 해서는 게를 잡아 장을 담그면 게의 뼈와 살이 녹아서 젖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죠.
중국 사서에서는 가장 으뜸인 게장으로 청주의 것을 꼽고 있는데요. 청주가 중국 산둥성 쪽이고 우리는 서해라고 부르는 바다에 접한 지역입니다. 결국 산둥성과 한반도에서 잡히는 게로 담근 게장이 옛날부터 이름을 떨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중국 사서에는 나오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간장게장을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게는 기생충의 위험이 있어 생식하기는 어려운 식재료라 찌거나 끓이는 게 일반적이죠. 게를 찌거나 굽는 대신에 끓인 간장은 물론이고 술, 식초, 소금물 등에 담가 비가열 보존식으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중적이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인들도 간장게장 하면 당연히 한국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여배우인 판빙빙도 촬영차 방문한 한국에서 굳이 간장게장집을 찾아 먹방을 찍고 갔을 정도니까요. 요즘에는 한국을 찾는 일반 중국 관광객들도 유명 간장게장집을 찾아 인증샷을 올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원조 컴플렉스 덩어리인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중국 온라인 백과사전인 바이두에 간장게장을 검색하면 중국이 원조인 요리라고 깨알같이 나옵니다만 정작 올라가 있는 사진이 한국의 한 유명 간장게장집 사진인 점은 안 비밀입니다. 간장게장을 찾는 외국인 가운데 1등은 일본인입니다. 겨울연가 등으로 대표되는 1세대 한류 열풍 때부터 일본인들 사이에서 간장게장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일본에는 간장게장 문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일본에서 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간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 회 문화가 자랑인 일본인들이 게장을 담가 먹지 않았다는 것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믿기지 않게도 최근까지도 간장게장은 일본인들 머릿속에 없는 음식이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일본에도 제법 몇 군데 간장게장 요리집이 생기긴 했지만 그 가격이 상상 초월입니다. 2마리 정도 먹으려 하면 우리 돈으로 8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 중에 간장게장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와 비교하면 정말 싼 값에 원조 손맛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일본 내 친한파 감독으로 유명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간장게장을 꼽는데요. 한국에 오면 꼭 간장게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가 간장게장을 먹으며 엄지척을 날린 사진은 간장게장을 대표하는 밈으로 남기도 했고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미녀 배우 호리와라 노리카와 히로세 스즈도 간장게장 예찬에 빠질 수 없는 유명인이죠. 간장게장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일본인 유튜버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일본 예능에서는 한국 요리나 맛집을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콘텐츠로 간장게장이 올라가고 특집을 따로 편성할 정도이니 일본인들의 간장게장 사랑은 찐인 것 같습니다. 별별 우리 음식이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상황이니 별로 놀랄 게 없다 싶다가도 간장게장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 싶네요. 사실 이번 소식 전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던데 간장게장 역시 더욱 비싸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인기가 올라가니 자기네가 원조라 내세우며 간장게장을 도둑질하려는 중국도 염려되고 말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도 오늘날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도 간장게장과 비슷한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한국의 맛을 자랑하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간장게장 맛에 흠뻑 빠져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미쇼는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